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를 때 국민들은 어둠과 신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8.15 집회를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진단검사 이행명령, 그리고 자가격리명령, 참석자에 대한 정보 제공명령.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청하는 근거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근거로 서울시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장들이 감염병 예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검사와 자가격리의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분명하게 감염병 의심자라고 되어 있고 괄호 열고 접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촉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 규정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 감염증 19 지침을 만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도록 자신들 스스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지침 18쪽에서 페이지도 18쪽입니다. 18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접촉자의 예시의 범위를 들고 있어요. 그 예시는 우선 WHO 3월 20일자 그 기준을 들고 있는데, 그건 바로 확진자와 1m 이내의 거리에서 대면 접촉한 자, 그리고 확진자와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접촉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괄호 열고 거기에다가 키스나 포옹을 한 자, 그리고 감염병 환자를 보호장구 없이, 마스크 같은 보호장구 없이 진단한 사람, 그리고 그 감염병 환자, 확진자의 동거 가족, 그리고 확진자의 직장 동료,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접촉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제일교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접촉자가 되나요? 아니요. 8.15 집회에 참석했다고 접촉자가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스로의 지침에서도 접촉자 분류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 보건소장은 최초에 확진 환자를 진단하고 접촉한 사람을 확진 환자, 즉 우리가 여러분들 문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확진자 몇 번 이 사람을 접촉한 사람, 이 사람의 동료로 확진자를 특정해야만 접촉자가, 감염병 의심자가 판단이 되는 건데, 일괄적으로 의료 보건 통합 시스템에 여기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한 명단을 가지고, 방문자를 가지고 4,000명 넘는 사람들에서 일괄적으로 국가의 보건의료 통합 시스템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확진을 양성 환자인지 감염병 의심자인지 판단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보건소로 가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안 해줍니다. 왜? 보건의료 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이미 각 의료기관에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염병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감염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위험한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질병에 대해서 동네 보건소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서 더 나은 의료진과 더 나은 의료 장비를 가진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의료진 선택의 자유조차도 박탈해버린 겁니다. 결국 감염병 의심자, 즉 접촉자로 제대로 분류도 않고 일괄적으로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진단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도 아닐 뿐더러 두 번째는 진단 검사 이행 명령의 근거를 감염병 예방법에 나와 있는 건강 진단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법 제19조에서 분명하게 건강 진단은 성매매 감염병, 즉 성병 감염을 막기 위해서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전부 8.15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입니까?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법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 법을 어기는 자들에 의해서 내려진 진단 검사 명령은 법에 없는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무효다!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명령 더 이상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들이 고소장과 그 형식을 다 뿌렸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다 그 고소장을 제출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 자신도 제출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자가격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적으로 내릴 수 있느냐? 법에 그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자가격리 명령은 접촉자에 한정해서 내리는데 그것도 보건소장을 통해서 격리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구속되나요? 여러분 문자로 여러분은 2주 동안 종암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됩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법에 그 권한이 없는 자가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명령, 정당한 격리 통지서를 그것도 전달한 방식도 아닌 일괄적인 문자로 내려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은 그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자도 아니고 형식적인 그 절차도 이미 위법하기 때문에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정보 제공 명령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리는데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공하라는 대표적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명령이 있는데 긴급 행정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명령은 헌법상 대통령만이 할 수 있을 리틀 대통령이라서 그런가 지극히 김경수스러운 명령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보 제공 긴급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76조의 2를 명시하고 있는데 76조의 2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서 그 명령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출 요구권. 그런데 그것도 김경수 도지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질병관리본부장입니까? TV의 질병관리본부장 김경수라고 나오나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일괄해서 8.15 집회, 우파 시민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헌법상에 보장된 이전의 자유까지 속박할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집회의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집회하는 그 자유를 다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속박하려고 이렇게 바로 이런 법을 위반하는 처사를 마음껏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위법한 명령에 우리가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 법률들을 제대로 준행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굴복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진단검사 명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일괄적인 자가격리 명령, 그리고 정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포에 떨거나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 위법한 명령이라, 그것도 법을 위반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명령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를 필요도 없고, 그런 명령을 내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이라든가 공개한 그 고소장을 이용해서 그 자들을 대한민국 법원에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해 주시면 반드시 진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8.15 국민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뭐 두 분 변호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추가적인 그 국민 피해 사례만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검사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2주 격리 조치, 이게 권고가 아닙니다. 권고가 아니고 실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겠다,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 실제 그 벌칙 조항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감금과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15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경찰에 연행된 분들이 계십니다. 연행된 분들이 강제로 변호인이었던 제가 입회한 다음에, 입회하고 나가자마자 강제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우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강제로 어떠한 처분하에 이루어진 겁니까? 수사기관이 변호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강제로 검사받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처분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그 유치장에 감치되어 있던 그분들을 제가 접견하려 했습니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하려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은 행정청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내용에 대해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현재 집회 참여자라고 해서 검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실제 정부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역에 집중해야 될 보건 인력이 무작위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보건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수많은 실정과 방역 독재에 대해 사죄하고 실효적인 방역을 진실되게 국민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자, 기자 여러분, 여기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기자님들 모이셨기 때문에 모두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결과와 상관없이 2주간 격리해야 된다면 이것은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일은 머지않아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방역 독재에 대해서 상식에 기반한 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